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미듬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죠? 네, 오늘은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위한 2022년 6월 모의평가가 있었던 6월 9일이었습니다. 오늘 시험에 대한 어떤 수학 영역에 대한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공통과목에 대한 총평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요, 수원 열 한 문제, 수투 열 한 문제, 뭐 늘 그렇듯 밸런스 있게 나왔고요. 항상 수원 같은 경우는 어디가 세 문제냐, 어디가 제일 좀 비중이 덜하냐, 이쪽 부분이 관심사인데 이번에는 삼각함수가 가장 비중이 적은, 그러니까 삼각함수의 어떤 그래프와 근과 대칭성을 묻는 문제 같은 문제는 거의 뭐 출연하지가 않았어요. 좀 더 수열 파트에 힘을 실은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수투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좀 특이하죠. 극한과 연속, 특히 극한에서 이제 22번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게 좀 특이하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평이하게 역시 네 문제, 세 문제, 늘 그렇듯 극한 연속 파트가 제일 적게 나와요. 특히나 이제 수원에서 좀 문항을 좀 간단히 좀 봐드리면은 아무래도 여러분이 이 삼각함수 10번을 얼마큼 빨리 지나가느냐가 관건이었겠죠. 결국 여기를 어떻게 빨리 지나가는지 관건이었을 거예요. 물론 이제 보자마자 어쨌든 이런 거잖아요. 여기가 이제 세타라고 보고 코사인 세타가 이제 8분의 7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상태인데 어쨌든 이게 3이고 이게 2인 마당에 코사인 버치 쓰면 이 길이가 4라는 정도는 뭐 금방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중점이니까 이제 이 길이가 2가 되면서 빨리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게 이등변이다라고 하는 걸 빨리 보셔야 돼요. 아, 이게 이등변이구나. 그럼 여기는 얘가 동그라미면 얘도 동그라미고 얘도 막곡지각이니까 동그라미고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이렇게 뭔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원주각이 또 요렇게 연결하시면 여기도 이제 알파가 되시는 거고,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서로 닮음이 되시겠죠. 같은 각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도 당연히 이등변이 된다. 요 길이와 이 길이 같고, 그리고 이 길이가 이제 x다 그러면 이 길이도 x다. 이렇게 좀 무난하게 가주면은 좀 그나마 빨리 풀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이제 좀 어렵게 가는 건데요. 결국 이제 뭐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뭐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뭐 이런 식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혹은 좀 무리해서 가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파푸스의 중선 정리 아시죠?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은 2배의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쓸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솔직히 이 문제 보면서 파푸스 생각나는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앞부분에서는 복병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데 그냥 안 되면 그냥 빨리 넘어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을 보시면은 이게 과거 이제 2021 수능 가형 27번과 어떤 결을 같이 하는 그런 문항인데요. 정수가 되게 한다 라고 했을 때 이게 1000 이하다 라고 줬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느냐가 관건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15번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굉장히 어떤 문항이 잘 만들어졌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것도 이제 의미를 어떻게 빨리 파악하느냐인데, 솔직히 이 문제를 보자마자 주기성을 빨리 팍팍팍 하시는 분은 정말 최상위권은 그렇게 했을 것 같고,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 이제 K가 자연수니까 일씩 집어넣어서 상황을 체크한 다음에 요런 느낌이군. 그래서 어떤 주기성이 주어졌을 때 뭐로 나누어서 뭐가 이제 0이 되는 그런 상태로 이제 가겠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좋은 문항이고 시간이 좀 필요했던 그런 문항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수투를 보시면은 아무래도 8번 8번 같은 경우 이게 되게 진짜 이런 스타일 오랜만인데, 그냥 이 상태가 지금 f 자체가 증가함수고 최소가 되려면은 그냥 기울기가 5인 직선으로 올라간다, 이것만 이해하면 빨리 풀 수 있는 문항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과연 이제 여러분들이 막 기하적 관점으로 못 오시고 대수적 관점으로 막 밀어붙이려고 하면 조금 앞에서 여기서부터 좀 브레이크 걸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리고 14번을 보시면요, 14번 저는 오늘 나왔던 모든 공통문항의 22문항 중에 베스트 탑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저는 이거 꼽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문제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정적분을 적용하는 함수를 이렇게 이제 줌으로 인해서 보통은 얘가 이제
갈라지는 일반적인 함수로 주기 마련인데 되게 신기한 게 얘를 다항함수로 줘요. 얘가 3차 함수고 안에 있는 f가 다항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자주 나오죠. 요즘은 연속인 함수 fx. 그 말은 f가 다항함수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얘가 연속인 함수로 주고 바깥에 있는 이 나눠진 얘를 다항함수로 주는 굉장히 어떤 신기한 함수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다항함수인 상태니까 연속은 돼야 되잖아요. 여기 0 넣으면 0이고 여기 0 넣으면 0이니까 네, g의 0은 0이다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미분이 가능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fx, 미분하면 fx, 0 넣으면 또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f의 0도 0이다까지 나와요. 그래서 뭐 기억번 충분히 되고요. 니은번 같은 경우도 g 프라임이 2차 함수인데 그 2차 함수인 형태가 마이너스 f, fx 이렇게 나눠서 이제 꺾어 올린다는 개념으로 가다 보면은 이 극대를 안 가지는 케이스가 나와요. 꼭 극대를 안 갖는 케이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억이 되고 니은이 안 되는 것까지는 아마 금방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뭐 니은이 안 되면 디귿은 되는 게 국룰. 그래서 뭐 답은 4번 이렇게 가신 분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문제는 이제 좀 더 푸신 분들이 문제예요. 좀 더 푸신 분들이 풀다 보면은 자칫 좀 그림을 좀 잘못 그리게 되면은 3개가 안 나올 수도 있고 2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3개가 안 나올 수도 있네. 그럼 얘 틀렸네. 답은 1번이네. 되게 오랜만에 합답형 기니디에서 1번이 나오는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좀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인데 앞에 문항이 1번부터 13번까지가 그렇게 안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합답형에서라도 1번을 주려고 하나 보다. 뭐 충분히 그런 상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번호 배분을 하다 보면요. 1번부터 13번까지 해보면은 이미 3번이 4개가 나와요. 근데 1번이 딱 2개 나와요. 그리고 4번도 2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이제 1번이냐 4번이냐로 가는 건데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1번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15번이 어쨌든 14랑 15 남았으니까 뭐 1번이 충분히 3개 될 수도 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 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4번이 2개고 1번이 3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정답이 1번이다라고 하시고 틀리신 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좀 디테일한 부분, 이 디귿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디테일한 부분이 좀 필요하면 맞을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뭐 나는 니은 틀렸으니까 디귿번 그냥 맞다고 할래 이러면 뭐 또 그냥 또 4번이 맞아지는 뭐 되게 좀 독특한 문제긴 한데 문항 자체만으로 놓고 보면 저는 굉장히 좋은 문항이다. 특히나 요 조건이 저는 굉장히 좀 디테일한 부분을 놓고 보면 좋은 문항이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20번도 저는 뭐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기하적 관점으로 문제를 풀 거냐 대수적으로 풀 거냐 이제 이 둘의 싸움이에요. 어차피 얘가 2차 함수의 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인 함수를 정적분 정의된 함수 씌워버리면 이 자체가 일단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개념이죠.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일단 미분 때려가지고 G'의 1이 0이고 G'4가 0이다 처리해버리면은 오히려 얘는 저는 대수적 관점으로 풀어버리면 금방 풀린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기하적 관점으로 풀어도 빨리 풀리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뭐 해설 강의 때는 뭐 둘 다 언급을 하긴 할 건데 무튼 뭐 20번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이제 수투에서는 14번이 제일 괜찮은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2번을 보면은 되게 실로 오랜만에 이제 함수 극한이 나오고 오히려 이제 그 3차 함수의 비율관계 늘 나오던 그 비율관계가 이제 안 나오는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이거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제 얘가 제곱이랑 인수를 가진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이제 x에 관한 극한인데 이 t라고 하는 문자를 어떤 취급할 거냐. 여기에 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잘 다루시면은 생각보다 빨리 풀려요. 그래서 22분은 생각보다 빨리 풀리는데 오히려 얘를 좀 깊이 고민하다가 시간을 보내신 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정형화된 패턴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많이 봤을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없어요. 거의 다 처음 보기 때문에 좀 고민하다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못 푸신 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전체적으로 시험은 어렵지 않았다. 작년 수능 2022 수능을 봐도 어렵지 않았고, 작년 6월 모의평가, 작년 9월 모의평가랑 비교해도 좀 쉬웠던 문항이다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러니까 1번, 2번 뭐 쉽잖아요. 그다음에 3번도 여러분, 이게 9분의 4면 당연히 여러분 합해서 1이니까 얘는 9분의 5잖아요. 그렇죠? 이거 알고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얘는 어차피 이거 루트 씌운 거니까 3분의 2가 되는 건데, 그렇죠? 얘가 2, 4분면인 거니까 코사인은 이렇게 하면 계산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쉬웠어요. 뭔가 1, 2, 3, 4번을 지나가는데 어려움이 느끼진 않았다. 5번도 쉬웠고요. 네, 6번 조금 여러분, 그쵸, 절대값 X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막상 해보면 또 금방 나와요. 그 다음에 7번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아까 전에 그랬던 얘가 기울기 5를 타고 올라간다라는 그 개념만 알면 이제 풀리는 거고요. 9번 전형적인 교과서에 나오는 그 문항이죠. 네, 그래서 뭐 얘가 넘겨가지고 최소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처리하면 끝나는 거고요. 10번 아까 설명드렸죠. 10번을 얼마큼 빨리 통과하느냐, 이 관건이었어요. 그리고 11번은 너무 쉬웠죠. 11번 치고 이렇게 쉬운 문제 봤어요? 진짜 쉬워요. 어쨌든 간에 워낙 쉬운 문제였다. 그리고 이제 12번도 보시면은 얘가 지금 곱해서 음이기 때문에 하나가 양이고 하나 음인데 공차가 3이니까 증가함수잖아요. 증가하니까 여기가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니까 결국 A7이 양이고 A5가 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 넣으면 A7부터니까 이 절대값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절대값은 그야말로 페이크예요. 페이크고 얘를 전개했을 때 남아있는 게 이제 A6만 남거든요. A6이 이제 양이냐 음이냐 요거 두 개만 나눠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13번을 보시면 여러분 조금 신유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지수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 좌표 찍기. 좌표 찍고 하다 보면 규칙이 빠르게 발견이 되어지고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수열 빨리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문항, 얘를 만족시켜주는 최소값이 6이 되도록 간다 라는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이에요? n이 5가 되면 얘를 만족하지 않으니까 뒤집어서 이렇게 성립한다라는 얘기고요. n이 6이 되면 얘를 만족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빨리 이제, 그쵸? 네,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수를 해가지고 탁탁 집어넣으면 바로 개수가 바로 튀어나오는 아주 쉬운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13번도 여러분이 좀 새롭게 느낄 법하지만 그냥 뭐 늘 하던 좌표찍기 하다 보면 답이 나오는 뭐 그런 구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1번부터 13번까지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왜 그러냐 봤더니 빈칸 문제가 안 나왔거든요. 작년 수능으로 보면은 이제 15번이 이제 빈칸 문제였잖아요. 문제를 풀면 되게 쉬운데 이제 워낙 기니까 학생들이 이제 막 보자마자 나 안 해 했던 그게 작년 수능 15번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글읽기가 느리신 분들 있죠. 문항이 아무리 쉬워도 문항이 이제 길어져 있고 하나씩 읽어 나가는데 시간을 쓰시는 분들은 빈칸이 있고 없고 차이가 진짜 커요. 빈칸이 있으면 거기서 일단 기본 막 10분, 15분 잡아먹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빈칸 문항이 없는 것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수월한 문제다. 그리고 뚜렷한 신용 문항이 뭐 없었어요. 아까 뭐 13번 정도? 그 정도? 뭐 그렇게 뭐 어려운 문항 아니잖아요. 네, 22번 정도도 뭐 함수 극한에서 22번 나왔다 하더라도 뭐 대부분의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 22번을 뭐 몇 %나 풀겠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뚜렷한 신용 문항이 없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저는 현재 수험생들의 어떤 수준을 체크하는 시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겠죠. 왜 평가원은 이런 느낌,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은 시험을 냈을까? 공통과목에서 왜 이렇게 냈을까?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2022 수능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고 정말로 잘 짜여진 베스트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생각 잘 해보세요. 1등급 커트라인이 88점이었고 물론 미적 기하 88점이었고 확률 통계는 90점이었다고 이제 하는데, 이 상태에서요 1등급과 2등급의 어떤 표준 점수의 차이만큼 100점에서 1컷까지의 표준 점수 차이도 똑같이 벌어져요.
작년 수능을 잘 보시면은 만점을 맞은 미적이나 기하에서 표준점수 만점을 맞으신 분들이 약 2,700명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커트라인은 굉장히 낮은 그런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정말 잘하는 학생은 굉장히 쉽게 느끼고 어중간하게 공부한 학생은 어렵게 느끼는 시험. 곳곳에 중간에 신유형을 빵빵빵 넣었는데 애들이 그거를 문제 해석을 못해서 못 푸는 시험. 그러니까 저는 이 2022 수능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평가원이 계속적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성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미적과 기하가 유불리가 없다. 이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아요? 미적과 기하가 유불리가 없다. 커트라인이 거의 비슷하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사실은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인데 이 문제를 내고 나서의 이제 의문점이 든 거예요. 어떤 의문점이 들었냐면 물론 이제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은 쉽게 느낀 시험인데 상당수의 많은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꼈던 시험이 바로 작년 수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문이 드냐면 전체적으로 학력 저하 또 이런 말씀 드리네요. 학력 저하의 느낌이 자꾸 난다. 게다가 현재 고3 학생들은 코로나 세대부터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비대면 수업 시작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학력 수준에 대한 어떤 점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 이렇게 쉽지 않은 시험 줬는데도 너네 과연 커트라인 어떻게 낼 거야? 라는 게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올해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쉽게 낼 수 있을까? 어디까지 내가 쉽게 낼 수 있을까를 약간 그 바닥을 한번 측정해 보는 시험? 저는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정도 줬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막 1등급 커트라인이 지금 이제 커트라인 전혀 지금 모르는 상태인데 저 지금 아예 몰라요. 저는 지금 국어의 난이도 전혀 모르고 현재 지금 바로바로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전혀 외부의 어떤 외부와의 단절로 지금 찍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쉽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1등급 커트라인이 막 88이다. 88이다. 이러면 이제 이거보다 어렵게 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평가원도.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내면 안 되겠다. 현재 이 아이들의 수준은 그렇다. 대신에 이렇게 내는데 1컷이 막 92가 되고 전반적으로 커트라인이 쫙 올라오면 요거보다는 좀 더 어렵게 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아마 다가오는 9월 모의평가가 저는 굉장히 기대됩니다. 이제 9월 모의평가가 이제 원래는 보니까 8월 31일 이제 8월 달에 최초에 보는 9월 모의평가인데 아무튼 그 9월 모의평가가 얼마나 어려울까? 왜냐면 10교도 한번 냈으니까 한번 폭탄도 한번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평가원은 현재 수험생의 수준을 체크하려고 이 문항을 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번 문항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1번부터 13번이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무난하게 왔어요. 네. 그래서 최근 들어 수험생들한테 이 시간 배분과 임기응변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시대인데 그거를 측정하기 위한 좀 시험은 아니다. 그냥 무난하게 오는 시험이다 보니까 딱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넘어가지? 뭐 이런 느낌의 시험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아쉽습니다. 평상시에 본인이 시간 배분과 임기응변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다 N수생들이죠. N생들은 작년 수능을 보고 나서 트라우마가 있어요. 작년 수능을 보고 이 시간이 모자라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시험에 대한 시간 배분과 임기응변이 되게 중요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현재 고3들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잘 없죠. 작년 수능을 안 봤으니까요. 근데 N생들은 작년 수능을 보고 나서 이거를 좀 내가 실력이 향상되었나? 라고 하는 게 되게 궁금할 텐데 그거를 측정하기에는 좀 애매한 시험이지 않나. 세 번째로는요. 유난히 이번 시험에는 참 절대값이 많이 등장했어요. 네, 유난히 절대값이 많이 등장했고 12번도 이렇게 절대값이 있었고요. 20번도 절대값이 있었고요. 심지어 22번에도 절대값이 이렇게 마구마구 나왔어요. 나오긴 나왔는데 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꽤나 의미가 없는 대체 왜 붙었나 싶은 요거는 그나마 조금 이제 의미가 있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도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네, 큰 어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큰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약간 의도적으로 다분히 학생들의 어떤 시간 지연을 노리는 그런 어떤 절대값 묻는 문항들이 다수 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문제 해석력과 이해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 결국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과론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실력이 내가 향상되고 있나를 체크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특히나 8번 같은 경우 프라임이 5보다 크다가 아니라 프라임이 양수네. 그러니까 F는 증가하네. 증가하는데 어떻게 증가하면 가장 최소일까? 얘가 프라임이 5보다 크나 같은 거니까 프라임이 5처럼 쭉 될 때가 가장 느리게 증가하는 상태가 될 테니까 직선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 그쵸? 그 다음에 공차가 3이니까 증가하는구나? 그럼 얘가 양이고 얘가 음이지? 그럼 얘는 필요 없네. 다 양수네. 이렇게 이제 빨리빨리 문제를 보는 능력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1, 2 좀 넣어보다 보면은 바로 그 문제 상황이 보여져요. 결국 더하기가 하나 더 많고 빼기가 하나 더 적어서 기가 막히게 얘가 0이 되는 그런 구조. 주기성을 물어보는구나. 그 주기로 이제 나눠졌을 때 나머지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A22가 정말 0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또한 A22이 0이라는 말은 A1이 이미 0이니까 나머지 21개의 항의 합이 이제 0이 되느냐. 그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여러분이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결국 관건은 지금보다 더 쉬워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보다 어렵게 좀 준비를 하세요. 네, 제가 볼 때 올해 쳤던 시험 중에 6월, 9월 대수능 3개가 있다면 그 중에 아마 최소치 가장 쉬운 시험이 저는 육모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시험이 더 쉬워질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좀 더 어렵게 여러분이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이게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어디가 어려워지냐면 결국 삼각함수 중에 그래프 묻는 문제 있죠. 이 부분 좀 체크를 잘 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번에 공통문항 중에 그런 거 거의 잘 안 나왔죠. 그 정적분 계산인데 구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선대칭, 점대칭 뭐 이런 형태의 묻는 정적분 계산 같은 게 거의 안 나왔잖아요. 그냥 정적분은 그냥 함수만 가지고 쭉 나왔지 어떤 넓이 가지고 뭔가 묻는 문항이 거의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체크를 꼭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역시나 3, 4차 함수 그래프 이것도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율 관계인데 그 비율 관계 쓰는 게 거의 안 나왔죠. 거의 물론 잔잔한 계산에는 쓸 수 있는데 얘를 가지고 좀 낼 수 있는 굵직한 문제들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이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함수의 연속성. 보통 이제 함수의 연속성 같은 경우는 곱에 대한 연속성, 나눗셈에 대한 연속성, 이런 어떤 연속을 묻는 문항, 그리고 또는 정의로 된 함수, 뭐뭐를 GT라 한다. 그런 시리즈들 있죠. 그런 것들이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안 나왔던 게 뭐 안 나왔냐면 전통의 강호, 절대값과 미분 가능성. 끌어올리면서 미분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도 이번에는 안 나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보단 좀 더 어렵게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문제 해석을 깊이 있게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어 나가면서 이게 주는 의미가 뭔데? 라는 거 있죠. 이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 다음 얘는 이렇구나, 얘는 이렇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잘 읽어 나가는 그런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푸시면서 문제 안에 숨겨진 의도,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능력들을 여러분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거 잘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평가원이 요즘 들어 이걸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케이스 나누기요. 문항 곳곳에 어떤 케이스 나누기가 있어요.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이러한 케이스는 어떻게, 얘는 뭐 되고 얘는 안 되고, 얘는 되고 뭐 얘는 안 되고, 문제를 풀면서 요거는 케이스가 요렇게 나눠지는데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고 얘가 안 되는 이유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논리력이죠. 논리력. 결국은 이제 논리력인데, 그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이 케이스를 나누고 논리력으로 접근하는 그런 능력들이 여러분한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문제가 어렵게 나왔을 때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임기응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잘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오늘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하신 건 맞아요. 맞고, 6월 모의 평가는 결과보다도 분석이고 내가 무엇이 안 되는지에 대한 점검입니다. 자, 분명히 이번에 6월 모의고사가 작년에 나왔던 시험들보다는 확실히 쉬웠어요. 뭐 그렇다고 막 완전 쉽고 막 물수능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작년에 비해서 쉬웠다고요. 무난했다고요. 뭐 여러분들을 괴롭히거나 계산을 막 타이트하게 물어본다던가 완전 신유형 문제들로 가득가득 채우거나 이런 느낌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 만큼 다분히 정석적인 패턴으로 문항이 출제된 만큼 이 문항들을 잘 연습하시고 본인이 뭐가 부족한지를 체크해가지고 이거보다는 더 어렵게, 좀 더 어렵게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제 수능이 한 150여일 남았죠. 150일 동안 충분히 여러분들이 실력을 업그레이드를 하셔가지고 남아있는 대수능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주요 문항에 대한 공통문항 해설 강의, 또한 남아있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에 대한 총평가 해설 강의로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